아직은 고요한 이른 아침. 일어나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실을 정리하는 일이다. 밤사이 내려앉은 엷은 먼지를 털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은 그러나 도공으로서의 첫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사소한 빗질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나는 평생을 도자기에 몸바치신 아버지로부터 도자기 제작 과정을 전수받고 있다. 도자기의 원료는 잘 수비된 흙을 5년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테토라 부른다. 적당한 분량의 테토를 아버지와 내가 무슨 놀이라도 하듯 빙글빙글 돌면서 꾹꾹 눌러밟기 시작한다. 이것은 흙덩이의 공기를 빼고 밀도를 높여 보다 찰지게 하기 위함으로 도자기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 단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 꽃같이 이렇게. 도자기 제작 공정이 기계화된 현대에서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대부분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늘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부드러운 흙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이 과정을 힘겹지만 즐겁게 치르고 있다. 반죽을 마친 테토를 물레에 올리고 성형이 시작되자 아버지의 숨결이 점차 거칠어진다. 자꾸 하니까 더 된다. 얼마만큼일까? 쉼없는 발물레질로 가쁜 숨을 연거푸 몰아쉬던 사이 두텁던 흙덩이가 어느새 도자기만의 아름다운 손으로 바뀌어져 간다. 모양을 다듬는 손과 물레를 차는 발이 하나가 되면 도공과 도자기도 하나가 된다. 흙의 숨결을 불어넣는 노련한 스승의 손끝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한다. 발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현대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전통적인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근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어떤 근본이 되는 고려시대의 도자기 제작 기법을 내 대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 대에서도 그걸 이어가고 또 발전되는 기법은 기술은 그대로 또 같이 병행해서 갔을 때 이 발전되는 기술이 큰 힘을 받게 되고 또 바닥이 튼튼하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고려시대의 도자기 제작 기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요즘은 대부분 발물레 대신에 전기물레를 사용한다. 발물레는 노장의 도공도 가쁜 숨을 몰아쉬게 만드는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1000년 이상 이어져온 고려자기의 숨결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발물레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아이고 옥동자를 하나 하셨군.
전통 방식의 계승. 이것은 도공으로서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에게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명제다. 젊은 시절 신비로운 도자기에 매혹당한 후부터 스스로 좋은 흙을 찾아내고 유약의 비법을 터득하기 위해 불면의 나날을 보낸 지 수십 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이 땅의 선조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고귀한 도자기 때문이었으니 고집스럽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여긴 성형을 마친 도자기를 건조하는 복로.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 바닥은 온돌이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두꺼운 도자기 밑면을 빨리 건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중투각은 미학적 부분을 강조한 외피와 실용성을 고려한 내피,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외피를 절단하여 분리한 후 그 속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도자기를 넣은 뒤 절단면을 다시 붙인다. 이거를 직선으로 잘랐을 때 붙인 자리가 나중에 옆으로 쭉쭉 갈라지길 잘해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안해낸 게 이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걸로 해놓으니까 옆으로 갈라지려고 그러다가 가다가 자꾸 걸리니까 덜 갈라지더라니까. 이렇게 응? 분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바닥을 조금 고른 다음에 칠해. 그대로 띄었던 다리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제 이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보는 이를 감탄하게 하는 이 독특한 도자기는 그러나 제작 초기 직선으로 절단했던 부분을 접합시킬 때 이음새가 벌어져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연구에 몰두하여 물결무늬 절단법을 발견해 성공했다. 꼬박 10년이 걸린 것이다. 제대로 건조시킨 도자기들은 밑면의 호물판에 굽을 만들고 모양새를 꼼꼼히 다듬어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 놓는다. 아버지는 고려 청자를 만드신다. 특히 독창적인 이중투각 청자는 이미 그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늘날 당신을 명장의 자리에 올려놓은 도자기를 향한 열정과 예술혼이 그대로 투영된 분신 같은 존재다. 이게 상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양과 문양 사이의 그 공간을 따주는 거예요. 이중구조를 완성시키면 외피에 조각을 할 차례다. 이중투각 청자는 섬세하고 정교한 투각으로 예술적인 완성도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아버지는 전통 도구들과 이중투각을 위해 적당하게 제작된 여러 조각칼들을 모두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양각칼이거든. 예,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양각칼을 썼어. 이렇게 각을 죽여가지고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 칼로 하면은 조금 지저분해지지. 그러네. 이렇게 그냥 예리한 칼로 이렇게 긁어내기 때문에 면이 깨끗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옛날에 하던 방법에서 조금 발전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주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돋보이게 된다고. 톡 도드라져 보이게 된다고. 투각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바라보는 내 손이 저리 태운다. 구경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정작 칼을 쥔 사람은 어쩔까 싶은데 아버지의 손끝은 언제나 떨림 하나 없다. 오히려 천상의 피조물들과 한가로이 논일고 있는 듯 평온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 작업할 때는 말이 없지. 그렇지. 구름하고 흙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파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투각이라 그래. 투각. 며칠 후 유약을 바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우선 유약을 고운 채 여러 번 걸러 유약의 성분을 고루 섞이게 하고 티끌 따위를 완전히 없애준다. 유약은 발색과 도자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그 비법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 있다. 아버지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실험 과정을 논문과 샘플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도자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중투각은 표면에 뚫려있는 부분에 유약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시유한 후에는 머리가 멍해질 만큼 열심히 바람을 불어 고르게 입혀지도록 해야 한다. 작업을 끝낸 뒤 뒷정리를 정갈하게 하는 것도 도자기를 빚는 일 중 하나다. 이는 손끝만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 때문이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사실은 청소뿐만 아니고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흙을 다루는 요령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그 섬세함 조금의 티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섬세함 항상 조심해야 되고 흙이 또 다른 거와 섞이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주셨고 내가 만든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귀하게 다루어 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게 대단히 귀중한가 보다 그렇게 다루어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도자기를 그냥 한 손으로 바짝바짝 들어서 막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여러 사람이 본 데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거 귀하게 보이겠어요? 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어릴 때부터 흙 한 줌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야 함을 강조했던 아버지. 개구장리의 흙장난에도 불호령이 떨어지면 야속함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엄한 가르침이 도자기의 혼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음을 나는 안다. 오늘은 가마에 불을 떼는 날이다. 또 큰 것들 가져. 전통 가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불을 떼기 때문에 도자기를 배우는 내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지금의 가마는 몇 해 전 노후된 흙가마를 없애고 아버지가 다시 설계한 것으로 내화벽돌을 이용해 만든 전통 가마다. 상판 좀 치래. 도자기와 상판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루미나를 촘촘히 뿌리는 것이다. 테토를 단정한 모습으로 빚어 매끈하게 유약을 입혀놓은 어린 도자기들이 말똥말똥하다. 과연 이들 중 몇이나 고려의 숨길을 간직한 청자로 탄생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당신의 도자기 인생을 집대성하고 그 맥을 이어가고자 연구소를 세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 세창이라 이름 붙였다. 여기 또 넣어간 말이야.
아니지, 이렇게 놔야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하고 지금 창무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한테서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이의 몸속에 이미 도자기가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어머니 태교 쪽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자기하고 연관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자식한테만은 좀 그대로 이어져서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솔직히 말하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아마 제 최상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내 욕심이고.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 또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전통의 생명력이란 끊임없는 도전과 자유로운 창의성에 의해 더욱 강해진 것은 아닌지. 큰 부분이라서 이게 막걸리도 한 말씩 해야 되는데. 새벽녘 온 가족이 모여 정성 어린 고사를 올린다. 가마에 불을 떼기 전 반드시 치르는 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공 생활을 하던 동료로 만나 결혼했다. 어머니도 도예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도자기에 매달린 아버지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고 힘든 세월을 견뎌냈다. 누나 역시 생활자기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 가족은 때론 스승으로 이끌고 때론 동반자로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도예의 길을 걷고 있다. 봉통에 시부를 당기는 것으로부터 가마에 불떼기는 시작된다. 첫 불씨가 타닥타닥 맑은 소리를 내며 타는 모습을 아버지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도자기는 도공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불이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미 명장에 오른 도공도 불 앞에서는 겸허하게 그저 잘 견뎌주기를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의 마음처럼 기원하고 또 기원하는 것이리라. 환하게 날이 밝았다. 새벽에 지핀 불이 조금씩 가마를 데우기 시작한다. 나는 몇 시간째 꼼짝도 않고 봉통의 불을 지켜본다. 불꽃의 모양과 색깔을 관찰하며 칸불을 언제 넣어야 할지, 불의 세기와 온도는 어떤지 나름대로 가늠해보는 것이다. 땔감은 주로 소나무를 사용한다. 장작은 먼지와 잡티를 털어내기 위해 힘있게 탁탁 두드린 후 가지런히 넣어야 한다. 불을 다룬 데에도 정갈함은 예외가 아니다.
이제 조금씩 안으로. 봉통에 불이 거세지면서 열기가 빨려 들어간 것이 보인다. 가마의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굴뚝에서는 드디어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일 년간 가마에 스며든 수분이 불의 기운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손과 발이 바빠진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엔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는지, 유약으로 만든 불고기의 상태는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모두가 불의 흐름을 보기 위한 장치들이다. 약간 노란색이지, 그지?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맑아진다고. 이게 그 불꽃이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1300도쯤 되면 어느 색깔이냐 하면 하얘져. 그럼 캄프를 넣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청자의 빛깔은 환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환원은 불의 기운이 가마를 빈틈없이 채워야만 가능하므로 불의 흐름과 세기에 잠시도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불과의 씨름을 벌이는 동안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며칠 후 가마에서 완성된 도자기를 꺼낼 때는 늘 조바심이 난다. 먼지 좀 덜 나게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간 먼지.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중투각 청자의 경우 성공률이 낮아 더욱 걱정스럽다. 도자기는 흙과 유약, 불의 온도 등 수십 가지 요소에 따라 저마다의 빛깔과 특징을 갖는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색이 돼서. 비취색으로 태어난 도자기들을 보니 나는 반가운 마음뿐이다. 그러나 그 반가움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는 절반에 가까운 청자들을 깨버린다. 당신의 눈에 미세한 흠이라도 감지되려 치면 주저함 없이 망치를 내려친다. 하지만 깨어진 조각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눈길에는 애틋함이 묻어있다. 나는 아까운 생각이 앞설 뿐이지만 정작 자신의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었던 그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이 환원이 좀 얕았다는 얘기지. 조금 더 깊이 환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작품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어떤 거는 10번 해서 안 돼가지고 11번째 가서 된 것들도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걸려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런 걸 누가 또 하겠어요? 나 같은 바보 아니면은 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는 얘기도 했고, 또 나 자신도 어떤 때 가끔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바보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보. 평생을 한 곳만 바라본 바보. 쉽고 편한 방법을 마다한 채 먼 길로 돌아가기를 고집하는 바보. 그러나 그래서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비세계 청자를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고려 청자에 담긴 혼을 이 시대에 다시 환생시킬 수 있다면 바보라 불린들 어떠랴. 나 또한 그와 같은 진정한 바보의 길을 마다않고 아버지의 손을 잡을 것이다.